자, 친절한 화학 교과서 오늘 글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 책에서 또는 이 책처럼 여러분들이 주제를 하나 잡아서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글을 한번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절한 학교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런 그 방식을 여러분이 배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의 장점들, 좋은 점을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이른바 조사 능력. 물론 여러분이 뭐 실험하고 관찰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획득해서 할 수 있으면 뭐 가장 좋은데, 그건 뭐 진정한 여러분 연구자가 됐을 때 할 일이고, 우리가 지금 뭐 그럴 계제는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뭐 인터넷 자료를 조사하든 다른 책 자료를 조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게 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가의 기준은 그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가. 그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의문이 생긴다던가, 뭐 질문거리가 남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평가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즉, 쉽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기본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글이다 보니까 글로써 뭐 문장을 제대로 잘 갖춰 썼는지, 문단 구별이라던가, 뭐 글의 순서라던가 구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제대로 잘 갖춰졌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주제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내용인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수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윤이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평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뭐, 동아, 저번에 음, 선생님께서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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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제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음. 밑에다가 작게, 잠깐만요. 사진 좀 잠깐만. 밑에다가 작게 불꽃놀이의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글쓰기라고도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아, 저는 저도 그걸로 썼는데. 그걸로 해와서 저도 그걸로 주제가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준 거고, 불꽃놀이를 할 수 있으면 불꽃놀이를 하고, 그랬던 그거 아니고 다른 걸로도 괜찮다고 했지. 왜? 아, 음. 요 저도 사진 불꽃놀이를 했는데요. 사진 찍었어가지고 근데 왜? 그래서 그 주제로 해왔는데 괜찮죠? 그렇지. 그러니까 불꽃놀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불꽃놀이 외에도 다른 주제에서 해도 괜찮다고. 음. 됐어, 동아야? 네. 그래. 자, 소연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키워줄게. 자, 소연이. 불꽃놀이의 과학적 원리. 어두운 밤, 형형색색의 다양한 색깔로 반짝이며 하늘을 밝혀주는 불꽃놀이.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간 축제나 특별한 행사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하늘에서 수없이 터지는 불꽃놀이. 과연 과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불꽃놀이는 연소 반응과 관련이 있다. 먼저 연소 반응이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여 빛을 내는 현상을 말한다. 연료체가 연소에 의해 가열되어 가스가 나오고 그 가스가 배합체를 가열해 불꽃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불꽃들은 다양한 색깔을 내는데 그 이유로는 금속들이 화약과 함께 연소할 때 그 금속에 따라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다. 알루미늄은 흰색, 나트륨은 노란색, 구리는 파란색 등으로 말이다. 이런 색깔을 나타내고 점화장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터지는 시간을 조절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수고했습니다. 자, 동아. 서윤이가 쓴 글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일단 똑같은 주제를 했기 때문에 저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되게 들었고요. 그리고 어, 잘 설명을 간단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연이. 그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약간 제가 옛날로 가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이 글을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잘 설명해 주셔서 되게 잘 썼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주제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저는 불꽃놀이가 뭐 어떤 걸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걸 되게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 자, 승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들어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잘 쓴 글이라고 그랬는데, 승현이의 초등학교 5학년 실력이 지금 쉬운 몇 살 먹은 쌤 실력보다 더 뛰어난 실력 같아. 쌤은 지금 쉬운 몇 살 먹고도 이 글이, 이 불꽃놀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라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승현이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정도만 설명해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니, 승현이 네. 리스펙입니다. 초등학교 때 벌써 연수 반응을 배웠을걸요, 저희가? 어? 저희 초등학교 3학년인가 때, 4학년 네, 연수 때 반응을 이미 배웠어요. 과학 연습반을 때. 이미 배웠다고. 네. 자, 그리고 그 선생님이 왜 쉬운 살을 넓게 먹었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쌤이 조목조목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그 이해하십시오, 과학 용어 선생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과학 용어 막 연료체, 배합체 이런 게 아, 있어서 그런 거 그런 있어서 아, 그런가? 자, 다음 우선 동학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불꽃놀이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이 또 자기 색깔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 자, 동학. 다들 한 번쯤 축제에 가서 다채로운 색의 불꽃놀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축제의 아름다운 밤을 마무리해주는 불꽃놀이는 어떻게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 것일까? 그건 바로 불꽃놀이의 숨은 과학이 알려준다. 불꽃의 색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화학 물질과 금속이 일으키는 연소 반응 때문이다. 만일 불꽃 반응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표적인 원소로는 주황색은 칼슘, 노란색은 나트륨, 보라색은 칼륨, 파란색은 구리 등이 있다. 각 금속들이 화학과 함께 연소하면서 산소와 결합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빛은 각각 원소의 전자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색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화학의 혼합된 금속에 따라 서로 다른 색깔의 빛을 지닌 불꽃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불꽃놀이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앞으로 불꽃놀이를 볼 때 색깔을 보며 어떤 금속인지 맞춰보며 노는 건 어떨까? 그리고 연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음, 썼습니다. 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다량의 열과 빛을 발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음. 자, 승현이. 아까처럼 오세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5학년에 다시 돌아가도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잘 썼고, 그리고 이제, 그, 불꽃 반응 실험을 제가 이제,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디 옷에 가게 되면서, 그때 아마도 안 했을 거라 이제 제가 몰랐는데, 이제 되게, 불꽃 반응 실험에서 막 대표적인 원소 파란색, 구리 등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이제 되게 좀 좋았습니다. 소윤이. 일단 저랑 주제가 똑같아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앞에서 이제, 아니,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자, 수고했습니다. 동학을 우리가 좀 이따 쌤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승현은 앞 두 사람과는 달리 핵융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핵융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이. 네. 핵융합이란 무엇일까? 핵융합이란 말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를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워진다. 일단 상상해보자. 제빵사가 있다. 그 제빵사가 빵을 만들려고 달걀, 밀가루, 우유, 버터를 준비했다. 제빵사는 조리법에 맞게 달걀, 밀가루, 우유, 버터를 섞은 뒤 구워 빵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고는 빵을 빼내서 탄 부분을 덜어냈다. 그리고 그 탄 부분을 다시 화로에 집어넣어 연료가 되게 했다. 지금까지 나는 핵융합에 대해 설명했다. 빵을 만드는 것은 핵융합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천천히 대조해보자. 일단 핵융합은 두 개 이상의 원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필자는 중수소와 삼중수 두 개를 선택을 해보겠다. 빵을 만드는 과정에선 달걀, 밀가루 등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재료들을 섞는다는 뜻은 중수소와 삼중수소 합쳐진다는 뜻이다. 그 다음 빵을 굽는 것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지기 위해 열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빵을 빼내 부분을 털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서 다른 물질, 즉 헬륨이 될 때 무게가 약간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약간 줄어든 무게가 에너지가 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서도 탄 부분을 다시 화로에 넣어 연료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가 그렇다. 지금까지 핵융합에 대해 설명했다. 네. 소윤이. 일단 제가 핵융합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데, 이렇게 제빵사에 빗대서 설명해줘가지고,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아. 그게 저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 분야는 진짜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중소소랑 삼중소소가 뭔지 정확히도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건 조금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음, 자, 수고했습니다. 아, 아, 음, 승현이 글부터 볼까? 자, 소소가 그건가? 뭐라고? 아니에요. 아, 혼잣말입니다. 승현이 글부터 보면 승현이 글이 앞에 있는 두 사람 글과 다른 점들이 있지. 자, 우리 일단 서윤이 글의 요 부분, 그 다음에 동화 부분의 요 부분. 내 공통점이 뭐야? 앞에 여는 그래서 말, 시작하는 말을 우리 주변의 일상의 삶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들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라는 얘기야. 다만 이제 둘 다 보니까 불꽃놀이 했더니 뭐가 생각나서 축제가 생각나서 축제 이야기로 뭐 했다는 거야.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그게 뭐 불꽃놀이가 축제 때 하는 거니까 축제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뻔한 게 되고 너무 일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소연이나 동아가 물론 이러면 최소한 중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해서 그런 새로운 접근 방법 일때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만약 그런 것들이 기발한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좋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서윤이나 동화가 얘기했듯이 그냥 뭐해? 이렇게 일반적으로 축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뭐 하는 것들 시작하는 것들이 그것도 어쨌든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승현이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말 없이 바로 그냥 뭐야? 핵융합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바로 뒤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바로 뒤밀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 그 어떤 글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도 갖고 있는데 어떤 일반적인 글들은 이렇게 앞에서 시작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다라고 이제 호기심을 자극한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뭐 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이거에 관한 어떤 그런 내가 왜 이 설명을 하는지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면 시작하는데 그 불꽃놀이에 얽힌 소윤이나 동화만의 추억,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 에피소드 어떤 그런 것 관련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갖고 소개하면 그러면 동화만 쓸 수 있는 서윤이만 쓸 수 있는 거 되는 거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동화와 서윤이가 쓰고 있는 것들은 이른바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동화나 서윤이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별성 또는 아까 말한 대로 남들이 미처 쓰지 않는 창의성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된다면 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한 김에 보면 요거 요 이야기가 동화만 갖고 있어. 서윤이도 없고 승현이도 없어. 자, 요 부분이 왜 동화만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걸까?
이거 마지막 음, 그니까 앞으로 불꽃놀이 볼 때 색깔을 보면 어떤 금속인지 맞춰보며 노는 건 어떨까라는 식으로 이제 이른바 뭐야? 받는 말. 마지막 음. 끝날 때 이제 이른바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로 끝을 맺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여기 뭐야? 불꽃놀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서윤이 같은 경우는 설명하고 뭐 한 거야? 끝낸 거야, 그냥. 설명이 끝난과 동시에 그냥 끝낸 거야. 뭐, 이렇게 끝내는 것도 방법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끝 마무리를 해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시작을 했으니 끝 마무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뭐 다른 글 쓸 때 얘기했었는데, 요 시작과 끝을 뭐 하는 이야기로? 같은 이야기로 끝을 내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보면 승현이는 시작도 없고 끝은 여기 보면 지금까지 희귀법에 대해 설명했다라는 말로 첫 끝을 냈어. 근데 이런 끝은 사실은 이제 뭐야? 하나만한 끝. 별로 굳이 그러니까 써도 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어차피 여기 이야기가 그렇다라고 끝내면 당연히 끝난 줄 안다는 얘기지. 지금까지 해결할 때 설명했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는 아까 동화가 썼던 이러한 방식으로 끝내는 게 조금 더 세련되게 끝나는 거다라는 얘기야. 승현아 뭘 말하는지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승현이가 근데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야. 승현이 글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이제 쉽게 다른 말로 어, 설명했다? 제빵사가 그 빵을 만드는 것들을 핵융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른바 비유적 설명 기법을 통해서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들. 요게 이제 승현이 글의 가장 좋은 점이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승현이가 이 제빵사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승현이 만의 아이디어면 승현이가 글을 참 잘 쓴 거야. 그런데 이게 승현이 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게 이 설명조차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그냥 네가 뭐 해 놓은 거라면, 하피. 갖다 옮겨 놓은 거라면,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승현아, 진실은 뭐야? 저요? 제 어,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와, 승현이가 핵융합을 제빵사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뭐야? 창의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고, 아까 소윤이가 그랬나?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면은 아주 이제 뭐야? 효과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동아 뭐. 대단합니다. 저거 어, 선생님은, 그런데 승현이한테, 미안한데, 선생님은 사실은 이거 보면서, 승현이 어디서 또 이렇게, 잘 갖다 놨구나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는데, 왜 선생님이 그런 의심을 했냐? 요것 때문에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필자. 어? 그렇다면 필자는 중수소와 삼중수소 두 개를 선택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보통 이게 뭐야, 노인들 말투거든. 어? 뭐 필자는 이게 되게 어른들이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객관시켜서 자기인데 그 필자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자 뭐 이렇게 해서 쓰는 부분이라서 요게 보통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쓰는 어떤 그런 어투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쌤님이 뭐 얘가 쓰다 보니까 이 필자는 이것까지 갖다가 옮겨놨나 해서 의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승현이가 이 필자는 뭐 이런 거 쓰는 거를 좋아하나 보지 그런 말 버릇이 있나 보지 승현아. 약간 스타일이 되게 올드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올드해서 그런 거야. 옛날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뭐라고? 약간 옛날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필자는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쌤이 말했듯이, 요런 어투는 보통 이제, 뭐, 상대적으로 어른들이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어서, 쌤이 그냥 그렇게 오해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자는 뭐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상을 해보자 해서, 그, 빵 조리에 맞게 달걀부터 섞었는데 구워 빵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고는 빵을 내서 탄 부분을 덜어냈다? 근데 보통 빵 만들면 무조건 다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제가 할아버지께서 빵 만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카스텔라 같은 걸 만드시는데 어, 그때 이제 약간
카스텔라 만들고선 자를 때 약간 어느 부분을 좀 잘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보고서는 아, 이거는 여기는 먹으면 되게 안 좋은 부분이구나. 약간 그래서 이게 원래 빵을 굽게 되면은 그 열이 빵 전체에다가 골고루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집중될 수도 있고 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탄 부분이 생기는 건데 그 탄 부분이 이제 몸에도 안 좋고 이제 발암 음. 물질이다 보니까 그걸 덜어내는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한 거죠. 그래, 그래.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받았냐면, 구워 빵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는 빵을 빼내서 탄 부분을 덜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선생님이 빵을 태우는 건, 탄 부분이 있는 거는, 빵을 제대로 잘 못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어쩌다 실수, 실패. 아, 이런 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무조건 구워 빵을 하나 만들었다. 그런데 때로는, 아까 네가 말한 대로 뭐, 잘못 맞춰서, 탄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뭐야, 탄 부분을 덜어낸다는데,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된 건, 그리고 그 탄 부분을 다시 화로에 집어넣어 연료가 되게 했다? 이게 빵 만드는 거야? 아니요. 그게 제가 다른 뒤에서 약간 에너지로 쓸 거를 만드는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냥 어, 제가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어. 끼워 넣은 거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뭘 갖게 된다는 거야? 의문?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야.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럼 그 의문을 갖지 않도록 너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이 얘기를 하면서 핵융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더 나아가야 된다. 더 이렇게 뭐야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음, 승현아,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핵융합에 대해 설명했다라는 거에서 아니 핵융합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뭔 핵융합을 얘기했다는 거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미 핵융합을 설명했다라고 이제 선언해 버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뭐야 새로운 시도, 차기적인 어떤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기 때문에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려면 차라리 이 앞부분을 생략하는 게 더 좋아. 아, 네가 지금 핵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빗대어 설명한다고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나는 핵융합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야 좀 떨어지잖아 그 아, 느낌이. 그럼 차라리 이 얘기를 빼버리고 일단 상상을 해보자, 처음부터 그냥 상상해보자 하고 제빵사가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어 과연 뭐 필자가 뭐 그동안 뭐에 대해 설명할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빵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을 것이다. 아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핵융합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사람들이 더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그 서연이나 동화가 됐던 시작하는 말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하나하나 천천히 대조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어떤 그런 방식들. 이것도 친절한 설명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핵융합은 두 개 이상의 원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필자는 중수소와 삼중수소 두 개를 선택해 보겠다라고 됐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 아, 동화가 얘기했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뭐, 수가 세 개 있는 건가? 중수소는 뭐고 삼중수소는 뭔지, 왜 하필 중수소와 삼중수소 두 개를 뭐 하는지 선택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설명이. 그러니까 승현이는 지금 이미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다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중수소, 삼중수소에 대해서 선생님도 사실 중수소가 뭔지 삼중수소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지. 예. 그런 점에서 중수와 삼중수가 뭔지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쓸 때 이 글이 누가 읽을 글인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연이가 과학자들을 상대로 쓰는 글이라면 중수와 삼중수가 바로 넘어가도 돼. 왜? 그들은 이미 중수와 삼중수가 뭔지를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삼중수소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재료를 성다는 뜻은 중수와 삼중수가 합쳐진다는 뜻이다.
그다음 빵을 굽는 건 중수소, 삼중수 합쳐지기 위해 열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열을 가하면 어떻게 해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뭐해지는지 합쳐지는지 그것들의 원리는 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세세한 설명들이 필요한데 그런 설명을 일단 뭐 한 거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물론 이제 이게 다시 두 가지 나뉘어. 하나는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한 게 A야. 그러다 보니까 B나 C는 그냥 넘기는 거야. A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A를 설명하기 위해서, A를 설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B와 C는 설명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 지금 승현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요구했을 경우는 A를 설명해서 B와 C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A, B, C 다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친절한 화학 교과서 이 책의 좋은 점은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뭐하게 각 부분마다 이렇게 낱낱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점들이 친절한 화학 교과서 말 그대로 그 친절했던 어떤 그런 분이라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빵을 빼내어 탄분을 털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서 다른 물질, 즉 헬륨이 될 때 무게가 약간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이건 또 뭐야? 털어낸다는 건데 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합쳐서 다른 물질, 중수소와 삼중수소 합쳐지면 어떻게 해서 헬륨이 되는가? 그 다음에 왜 무게가 뭐 하는가? 약간 줄어드는가? 소윤아 알아? 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지면 헬륨이 되고 왜 무게가 약간 줄어드는 건지 알아볼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승현이가 설명해 줘야지. 승현이 이건 왜 그런 거야? 이게 그 뭐냐면요. 음, 일단은 그 전부터 아예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음, 독일 원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소 중에는. 음, 이제 같은 1번인데, 원소 기억과 1번인데, 하는 수소는 이제 그 양성자나고 전자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음, 중수소는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 원자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라, 아니 전자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라, 이제 약간 복용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수소에 비해 중수소가 더 희박하고, 중수소에 비해 삼중수소가 더 희박하다. 음, 그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음, 이제 그냥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고, 음, 진짜 아예 제대로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진짜 음, 일부러 못 쓴 거예요. 근데 약간 분량상 쓰기에 되게 힘들어갖고, 그리고 이제 무게가 약간 줄어드는 게 합쳐지면서 이제 질량 손실이 발생해요. 이게 그래서 핵 분열할 때 우라늄 막 핵 분열하면은 뭐 질량 손실을 한다 막 그러잖아요. 이 질량 손실이 뭐냐면은 합쳐지면서 이제 질량이 손실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에너지로 바뀐다. 음, 라는 게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제 줄어든 게 에너지가 된다는 건데, 이게 제가 왜 줄어드는지는 그것도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갖고, 음. 여튼 이제 이렇게 합쳐지면서 질량이 줄어든다라는 걸로 이제 저는 그 말할 수 그렇지. 지금 승현이가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야.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했다라는데 그 너무너무 긴 이야기를 네가 친절하게 풀어서 써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야. 글의 종류는 이 안에 있는 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알기 힘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1 더하기 는 2야. 그냥 그것만 알면 돼. 1 더하기 1이 왜 2가 왜 되는지를 네가 증명해서 막 설명해주면 오히려 너희들이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1 더하기 는 2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 하나가 있어. 또 하나의 방식은 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지 도대체 1이라는 건 뭐고 그 1이라는 건 뭐를 1이라고 하는 건지라는 것부터 정의내리는 것부터 차근차근 그 원리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은 이제 두 번째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요것들을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네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란 부분에서 이게 뭐야 핵 분열? 그 네. 핵폭탄 만들 때 그 핵 분열이라는 것과 핵융합이라는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됐고 사실은 지금 오히려 승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친절한 화학교과서 책 안에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뭔지 나왔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책 안에도 그치?
친절한 학교 가서 안 해. 선생님 지금 책이 어디 다른 데 있어가지고 그걸 못 찾아주겠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법칙에 따라 약간 줄어든 문제 에너지 든다는 이야기다 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왜 그러한 이것과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특별히 뭐 하고 있잖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 여기서 탄 부분을 다시 화로에 넣어 연료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가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어 그래서 핵융합에 대해 설명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승현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아 뭐야? 네가 이해한 거 이걸 통해서 이해한 게 결국 뭐야? 빵 굽는 방법이랑 중수소랑 삼중수소가 합쳐지는 핵융합이랑 비슷하다. 비슷하나? 그리고 어. 서윤이는 어쨌든 어, 저도, 어, 이 글을 통해서 네가 알게 된 게 뭐냐고? 일- 그 핵, 일단, 아까 동아가 말한 것처럼, 빵, 그 핵융합 기억할 때, 빵 굽는 거 같이 기억하면 될, 그러니까 빵 굽는 것이랑 핵융합이랑 비슷하다, 음. 자, 있는 거야. 근데 스쌤이 이야기로는 지금 얘가 빵 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빵 위에서 뭐 타야 되고 그 탄 부분을 뭘로 통해서 화로에 집어넣어 연료가 되게 해서 그 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핵융합이라는 거지? 승현아 지금. 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합쳐서 열을 가했을 때, 무게가 약간 줄어드는 게 있는데, 무게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헬륨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어, 해드릴게요. 이게, 일단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행성 같은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또 많아져가지고, 일단 지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중수소가, 삼중수소가 있어요. 음, 얘네들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음, 지구의 기압으로 따지면. 음,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기압이 엄청 높으니까, 압력이 높으니까, 열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음, 지구는, 이제, 지구는 기압이 태양에 비해 높지가 않아갖고, 낮으니까 음, 그 많은 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 1억 도에서 이제 중수소가 삼중수소가 합쳐지게 되는 현상을 음, 이제 수소 핵융합이라고 하거든요. 음, 이제 합쳐지면서 그 두 개로 합쳐진 이제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어느 한 부분은 이제 어디 전장가? 여튼 뭔가 하나 옛날에 공부했었을 때 뭐가 하나 떨어져 어디론가 튕겨 나가고 음, 이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합쳐져서 헬륨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 날아가는 거하고 질량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헬륨하고 질량을 비교했을 때 이제 진짜 원래대로라는 질량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질량이 이제 합쳐지면서 어느 정도의 질량이 빠져나간다. 음.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승현이 너는 그러면 그 질량 에너지 법칙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 게 돼버리잖아. 근데 너는 지금 핵융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융합에 관해 설명해야 되는데 그 핵융합은 언제 어디서 언제 뭐가 일어나는 게 핵융합이냐고. 그 원소 두 개가 이제 원소 기호 1번부터 막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만약에 뭐 28번이 있다 치면은 27번짜리 원소 몇 개가 합쳐져서 28번이 된다. 음. 원소가 이렇게 음. 된다는 거죠. 그게 핵융합입니다. 근데 그 그게 핵융합이 왜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구의 지구가 이제 나중에 핵융합 발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전기 같은 걸 생산해
그래. 해낼 수 있는데, 근데 핵융합을 할 때 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 앞서 이제 여기 질량 에너지 법칙에 따라 나간다고 했잖아요, 진행이. 그 에너지로 발전, 뭐, 증기 터빈을 돌린다든지 해서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전기를. 그러면 중수소, 삼중수 합쳐서 다른 물질 중에 헬륨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헬륨이 될 때 그 빠지는 질량, 그게 에너지로 바뀐 거라고? 그게 핵융합이라고? 아니요? 핵융합은 서로 다른 원소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원소가 생겨나는 게 핵융합이에요. 그러면 중수와 삼중수 합쳐서 다른 물질 중에 헬륨이 되는 핵융합이 될 때 거기다 플러스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뭐 전기도 생산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핵융합을 시키는 거고 네. 그 핵융합이 되려면 네가 아까 말한 대로 1억 도의 뭐가 필요하고 온도. 온도가 필요하고 그럼 그 1억 도의 온도는 어떻게 그 만드는데? 그, 그거는요, 이제 그 자세한 건 키스타 연구진에 물어봐야 돼요. 그건 이제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열시키는지. 그럼 중수소, 삼중소 그 합치해서 헬륨 만드는 건 쉬운 거야?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가 케이스타 30초, 그 1억 돌 30초 동안 유지했다고 하잖아요. 어. 그게 되게 대단한 게 이제, 그러니까 1억 도를 그 내게 하는 게 외부에서 1억 도를 만드는 거 아니면 중수소, 삼중소가 뭐 충돌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뭐 열이 발생해서 저절로 1억 도가 되는 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승연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글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더란 얘기야. 그리고 아직도 궁금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설명글을 쓴다는 것들은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이 글 안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승현이가 다른 사람이 뭘 물어보더라도 네가 척척 뭐 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네가 이 빵을 갖고 비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빵을 갖고 비유한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라는 부분에서 그 비유가 과연 너가 설명하는 것과 이게 딱 들어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쌤이 말했던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들에 관해서 승현이가 그것들을 온전히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는지 뭐부터 알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선생님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핵융합 발전 뒤에 핵융합 발전을 쌤이 염두에 두고 쌤이 질문을 한 건데 승현이는 핵융합 발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핵융합만을 얘기하는 거가 초점이었다라면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이 글을 그 뭐야 다른 그 관점을 갖고 요즘에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소에서 결국 핵융합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원자력 발전소 이것들은 핵분열 관역에서 뭐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폭발의 위험 같은 게 있는데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 없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핵융합 발전이 만약 성공만 한다면 그 에너지라는 부분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전 배경식을 갖고 쌤이 그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승현이가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승현이가 그냥 제목 그대로 핵융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였더라면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지. 자, 다음 하겠습니다. 동화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화글은 아까 말했듯이 요 처음 부분과 끝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로서 글의 어떤 그 짜임 이런 것들 완성도 이런 것들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동화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뭐에 집중한 거야? 그 색깔이요. 불꽃의 색이 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동화가 집중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꽃놀이가 불꽃의 색이 다른 것만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꽃놀이와 관련되어서 불꽃색이 왜 다른 건가라는 부분도 궁금증이지만 불꽃놀이와 관련해서 어떤 궁금증이 더 있을 수 있을까, 승현아? 뭐 터지는 거? 모양? 모양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그 갖가지 모양이 뭐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양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 아니면 불꽃놀이 그 자체가 위에 그 하늘에 쏘아 올려지잖아. 하늘에 쏘아 올려지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늘에 그렇게 쏘아 올려지는 건가? 라는 부분들 자체가 이제 뭐라는 거야? 궁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 글이 불꽃놀이를 제목으로 했을 때, 그 불꽃놀이 전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꽃놀이의 그 특정한 부분들, 여기서 너는 지금 불꽃놀이에 숨은 과학이라고 했는데, 불꽃놀이에 숨어 있는 여러 과학 중에 너는 지금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만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숨은 과학이 여러 가지면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설명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화학물질과 금속이 일으키는 연소 반응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불꽃 반응 실험 해본 적 있다면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해서 대표적인 원소 주황색은 칼슘, 노란색은 나트륨, 구리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왜 여기서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 추가적으로 파란색? 뭐라고? 파란색? 다른 색, 다른 색깔은 어떤 금속이 뜨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수견이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질문이 오는 것 같은데, 선. 없어? 선생님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왜 금속이 뭐하면, 다르면 모두 다른가? 색깔도 다른가? 어? 왜 칼슘은 주황색을 띠고, 왜 나트륨은 노란색을 띠고, 칼륨은 보라색을 띠고, 구리는 파란색을 띠는가? 그 이유는 뭔 거야, 동아야? 그 밑에 있어요. 아마도. 그, 어, 각 금속들이 화약과 함께 연소하면서 산소와 결합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빛은 각각의 저도 원소의 전자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색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있네. 근데 저도 이제 는 살짝 검색을 하면서 어, 살짝 처음 보는 부분이어가지고 음, 완전 정확하게는 저도 그렇게 정확하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동화가 말했던 그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동화가 그러면 사실은 더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하고 들어가서 동화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빛은 각각의 원소의 전자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색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럼 요 에너지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뭐하고 색이 관련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다르면 색이 뭐 하는 건가? 다른 건가? 그러면 그 우리가 왜 그 뭐야 그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그 빨간색 그 뭐 이렇게 보라색 뭐 이런 색깔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색깔이 나타나는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색깔이 나타나는 건가? 그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이게 아마 연결이 될 건데 그 부분들까지도 이제 뭐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요 칼슘이나 뭐 나트륨, 칼륨 이 금속이 갖고 있는 뭐야 원소의 특성, 전자였던 그런 특성들과 요 빛깔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던가 그 안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그 내용들을 너가 뭐야? 설명해 줘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화약이 혼합된 금속에 따라 서로 다른 색깔의 빛을 지닌 불꽃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해서,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뭐야? 왜 여러 가지 색깔이 나나?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금속이 다르기 때문에까지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한 단계 더 깊게 설명해 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질문한다는 거지. 왜 금속이 다르면 색깔이 뭐한가? 다른가? 라는 그 다음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네가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뭐 해주게 되면 연구에서 대답해 주게 되면 그 글이 더 깊이 있는 글이 되고 더 친절한 글이 된다는 거지, 동아야. 됐니? 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불꽃놀이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되는데 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계획이 뭐냐라는 얘기야. 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 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계획이라고 그냥 뭐 하고 있어? 그냥 퉁쳐버리고 있는 거지. 근데 요 부분에서 너가 이제 더 이제 뭐야?
설명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글을 지금 내가 뭐 온고지 한 2장 분량 정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이게 이제 온고지 10장, 온고지 20장 이게 분량으로서 어떻게 온고지 10장을 쓰냐, 온고지 20장을 쓰냐 라는 건 결국 두 가지라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요거 불꽃놀이의 그 색이 어떻게 다르냐만 하는 게 아니라 불꽃놀이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불꽃놀이는 어떻게 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가, 요것들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다 보면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주황색은 칼슘, 뭐 나트륨은 노란색 했을 때 이 금속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준다라면 그러면 당연히 글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물론 이제 동화가 꼭 뭐 긴 글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동화가 어떤 데에서 온 거지 뭐 다 3장짜리 글을 써주세요. 그러면 3장에 맞춰가지고 너가 이제 뭐해? 그만큼만 그 긴 글, 원래 긴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장에 해당되는 분량만 네가 중요한 것만 뽑아갖고 제시를 해주겠지. 그런 점에서 그 글의 길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거냐, 얼마나 다양한 내용을 다룰 거냐, 또 그거에 관해서 비유와 예시를 얼마나 많이 들 거냐, 이런 것들을 갖고 네가 이제 그 글의 양을決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쨌든 너는 이런 글을 쓴다고 했었을 때는 결국은 그러한 조사들을 통해서 너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그런 점에서 글을 쓸 때 결국은 동화 스스로가 내가 이해하고 있나, 그 아까 말했듯이 이 글 다음에 더 궁금한 건 뭐고 더 질문해 가야 될 것은 무엇이, 더 따져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동화가 글을 쓸 때는 단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뭘 질문할 건가, 그래서 결국 글 쓰는 사람들은 그 가상의 독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 대답하는 사람, 대답.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미리 알아서 대답을 뭐 해주는 거야? 써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알아서 궁금증이 뭐 할 수 있도록 풀릴 수 있도록 그런 글들이 설명글로서 좋은 어떤 그런 설명글이라는 얘기. 어쨌든 지금 보면 동화 글의 좋은 점은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고 글을 안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어떤 동화 글이 뭐 상대적으로 요 짧은 글이지만 요 글의 짜임을 갖춘 점들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윤이 글 보면 아까 동화하고 서윤이하고 같은 불꽃놀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쓰고 있는 건 다르다는 얘기야. 여기 보면 연소 반응이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며 열빛을 내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해서 연소 반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며 열빛을 내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연소 반응에 대해서 친절한 학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뭘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서윤이 글에는 그런 구체적인 예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아까 그 이거 자체로 산소와 결합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며 열빛을 내는 현상을 말하는데 왜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 결합하면 왜 다른 물질로 변하지? 그러면서 열과 빛은 왜 나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네가 그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연료체가 연소에 의해 가열되어 가스가 나오고, 그럼 이 연료체는 뭐지? 연료체 뭐 연소에 의해 가열되어 가스가 나오고, 가열되면 왜 가스가 나오지? 그 가스가 배합체를 가요. 배합체는 또 뭐지? 연료체와 배합체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불꽃을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연료체 배합체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서윤아? 마이크 꺼져 있어, 서윤아. 잘은 모르겠는데, 응,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응. 이게 연료체는 그, 뭐, 연료체는 아마, 어, 잠시만요. 응. 자, 그래서 지금 어, 서윤이가 뭐 아는데
머릿속에만 있어 말로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조사가 잘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너가 이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글에 나타날 때 오히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서윤이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윤이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소윤이보다 너보다 더 친절하게 네가 더 설명을 해줘야 더 쉽게 설명을 해줘야 이 글 읽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그 이유는 금속도 화약과 연소할 때 그 금속에 따라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들이 아까 이 부분들은 누구랑 그 동화랑 공통적인 거지. 동화랑 공통적으로 지금 요 부분들은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표현 방식만 다른 거고 이런 색깔을 나타내고 점화장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터지는 시간을 조절하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요 부분이 아까 그 동화가 썼던 부분 과학적이 정확한 계획을 바탕으로 라고 한 부분이나 어? 여기 지금 점화장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터지는 시간을 조절하여 그러면 점화장치는 뭐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터지는 시간 조절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왜 조절하면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보여준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 구체적인 설명들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요거 그 다른 친구가 불꽃놀이에 관해서 쓴 건데 그 친구가 쓴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이가 좀 읽어줘 볼까? 네, 음, 네? 이거 좀 읽어줘봐.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지금 그래? 너네들한테 뭐가 보여? 글만 보여요. 네. 지금도 보여요. 뭐가 보였다고? 글만 보여요. 글만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보인다고? 아니, 지금 아까 보여요. 잠깐만 아까 키워줄게. 어, 이제 보여? 네. 민성 읽어, 아니 승현 읽어줘. 불꽃놀이란 화약류를 공중으로 쏘아 올려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이다. 불꽃놀이가 가능한 것은 연화가 있기 때문이다. 불꽃놀이 할 때 빛, 소리, 형태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연화이다. 연화는 수많은 물질을 조합해서 만든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연소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연료체를 가열시켜 빛을 내는 가스를 만든다. 연화에는 타상연화, 장치연화, 완구연화가 있다. 이중 불꽃놀이에는 타상연화가 쓰인다. 타상연화랑 최소 40m 이상 높이에서 안에 있는 별들이 어둠 속에 약 15m 이상 퍼져나가는 연화를 말한다. 불꽃을 멀리 나가게 하는 추진체에 불을 붙이면 발사되는 동시에 내부에 도화선이 타고 일정 높이에 가면 활약에 불이 붙으며 폭발한다. 이때 별이 퍼져나간다. 그렇다면 각종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불꽃놀이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국화나 모란 같은 꽃 모양도 있고, 총알처럼 날아가는 모양, 스마일이나 하트 모양 등 다양하다. 첫째로 국화나 모란 등의 꽃 모양을 만들 때는 화약을 담아 하늘로 이동시켜주는 구 모양의 오피 안에 별을 순서대로 놓고 중간에 화약을 채운 뒤 바깥쪽을 튼튼한 종이로 감싸는데 외부의 강도와 화약의 폭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별이 크고 동그랗게 퍼진다. 둘째로 별들이 총알처럼 날아가는 모양은 원 모양의 오피가 방구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안에 별이 퍼진다. 이때는 별이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셋째, 스마일이나 하트 모양 별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 나타난다. 이처럼 모양의 방향이 중요할 때에는 별이 퍼지는 방향과 보는 방향을 같게 하기 위해 구슬에 꼬리 등을 붙여 어디로 향할지를 제어한다. 불꽃의 색은 연화 안에 있는 별을 만든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 별은 주로 색을 내는 염색제,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 연소를 더 잘 되게 하는 가연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화제와 가연제가 연소 반응을 일으켜 온도를 높이면 염색제가 높은 온도에 의해 불을 만든다. 염색제는 보통 금속으로 만드는데 다양한 색을 내기 때문이다. 금속 안에 있는 전자는 평소에는 안정된 상태이지만 연소 반응으로 인한 에너지는 전자를 들뜨게 하고 전자들은 불안정해져 다시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한다. 이때 나온 빛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에 속하며 화려한 불꽃색을 내는데 이때 알루미늄은 은색, 나트륨은 노랑, 칼륨은 보라, 칼슘은 주황, 구리는 청록, 스트론튬은 빨강, 바륨은 황록색의 색을 낸다. 소윤아, 자, 이 글 보면 어때? 이게 디테일해요. 동화는? 어떻게 저렇게 글을 잘 썼는지, 어, 자, 그래서 지금 동화가 아까 뭐 과학적이고 뭐 한 거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이 친구는 조금 더 뭐 한 거야? 조사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동화나 서윤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 왜 무슨 색깔 내는데 뭐 어떻게 더 퍼져나가는데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 친구는 그나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조사하고 뭐 그 뭐야 한 것도 이렇게 풀어쓰고 있는 거지. 물론 이 글에도 이제 보면은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도 뭐 궁금한 것들 한참 많이 얘기했었어. 그리고 뭐 이렇게 낯선 용어라든가 이런 거를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글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쓸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결국은 아까 했던 얘기 질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잘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글을 읽으면서 질문해야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 또 찾고 또 더 조사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질문이 있는데 뭐야? 답이 없는 게 있어. 근데 그 새로운 질문,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과학자로서 업적을 낸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병행이 되는 거야. 하나는 이거야. 이미 과학자들이 이만큼 지금 연구를 해놓은 거야. 이만큼 연구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동아나 소윤이가 태어났는데 이미 과학자들이 이만큼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 뭐 수학이 배우는 것, 학문을 배운다는 거는 여기까지 우리가 뭐 한다는 거야. 기어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이게 학습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어 올라가는 것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우리가 이 짧은 중고등학교, 초등고등학교의 학습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막혀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된다. 연구자가 된다는 것들은 여기서 막혀져 있는 걸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또 여기다 뭘 쌓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의 업적, 뭐 승현이의 업적, 동아의 업적, 소연이의 업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배워나가는 과정. 이미 있는 거를 여러분이 해나가는 한 부분, 요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아직 사람들이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서 새로운 것들을 밝혀낸 이 두 가지, 이번 부분. 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한 폭의 한국사라는 책입니다. 창대에서 나온. 자, 제목 보면 뭐가 연상돼? 한 폭의 한국사. 동아. 한국 네, 지금 소리가 끊겨서 안 한 들렸어요. 폭의 한국사가 우리 다음번에 볼 책인데 제목 네, 들어보니까 뭐가 연상돼? 어떤 책일 것 같아? 한국사요. 또 서윤이 한 폭의 한국사인데. 아니면 그 그림을, 동아 이게 얘기. 막 옛날 민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막 막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 서당 그림도 있고 호랑이 그림도 있고 풍속화. 김홍대 네, 풍속화. 풍속화 이런 거나 아니면 또 막 사람 얼굴 그려져 있는 인물화 같은 걸로 한국사를 보는 거 아닐까요? 동아가 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폭의 한국사는 두 가지의 만남입니다. 하나는 미술, 예술과 또 하나는 뭐야? 한국의 역사. 두 가지의 만남이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인데 다음 주에 어떤 한 폭의 한국사라는 책 가지고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음.